안녕하세요. 테슬라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테슬라 S&P 진입 후 공식적인 첫 거래날에 영상을 만들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S&P 편입 축하합니다. 오늘 시작부터 테슬라 주가가 5% 이상 하락했습니다. 주말 영상에도 분석했듯이 월요일부터 조정을 받을 수 있고 게리 블랙도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할 수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러셀 2000 등 주춤한 모습을 보였고 차트를 보면 호재와 악재가 공존해서 서로 밀고 당기기, 줄당기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되었기 때문에 대량의 자금이 테슬라 추종 패시브 액티브 펀드로 들어가서 이전보다 낮은 변동성을 가지고 왔지만 S&P 후폭풍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호재로는 미국 정부의 부양책 타결과 산타랠리가 있는데 이번 주에 또 어제부터 코로나 변이와 애플카 출시 보도로 인해서 호재와 악재가 서로 교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국을 시작해서 코로나 변이 뉴스가 떴고 30개국 이상에서 영국으로 출국 금지 명령 등 2차 팬데믹 예상으로 인해서 장 초반 모든 주식이 하락했지만 기존의 코로나 백신으로 코로나 변이가 커버 가능하다는 기사가 또 뜨면서 하락폭은 어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주말에 타결된 부양책과 산타랠리로 주가는 전반적으로 재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테크주에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 등 기존의 강자는 클로징 때 상승했지만 테슬라만 마이너스 6.5%로 장 마감 직전에 4% 주저앉았는데요. 이전부터 나온 이야기가 있었지만 애플에서 전기차 타이탄 사업이 재기로 테슬라 잠재 경쟁력 하락에 관한 보고서가 나왔고요. 애플은 2014년부터 전기차 사업 타이탄을 시작했다가 스티브 잡스의 별세 등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영역으로 사업을 축소했었습니다. 테슬라의 굵기로 사업의 타당성이 재탄력을 받은 듯 하고요. 중국의 전기차 니오도 보면 차량 제조, 조립, 부품 생산 90% 이상을 외주를 통해서 생산하고 핵심인 자율주행 서비스와 배터리만 자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이 같은 방식으로 차량을 생산할 듯 하고요. 하지만 이 같은 애플의 애플카 출시는 중장기적인 전략이고 차량이 시장에 출시돼봐야 아는 이야기입니다. 또 차량을 만든다 해도 테슬라처럼 원스톱으로 출시되기는 어렵겠죠.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지금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드디어 미국 정부의 5차 부양책 실시 나왔네요. 원래 지난주 금요일에 합의하기로 한 부양책이 주말로 미뤄지면서 금요일 주식시장에 조금 부정적이었죠. 아마존, 애플이 마이너스 1% 정도 했었고 테슬라도 장중에 645달러까지 빠졌지만 1분 남기고 기간이 대량 매수로 주가가 급등했었습니다. 이번 부양책으로 중소기업 지원, 주당 300달러 연방 실업 수당 지급, 1인당 600달러 현금 지급, 코로나 검사 백신 지원 계획 등이 나왔는데요. 친서민 성향인 바이든이 대통령 업무를 실시하는 1월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부양책이 실시된다고 하니 주식시장에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부양책 합의 마무리 언론 보도만으로도 다우지수, 나스닥, 러셀 2000 등 모두가 신고가를 찍었지요. 이번 부양책으로 미국은 총 3조 7천억 달러 규모를 시장에 공급한 셈인데요. 1차에는 83억 달러, 2차에는 1000억 달러, 3차에는 2조 2천억 달러, 4차에는 4,840억 달러, 이번에는 5차 9,080억 달러로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지요. 이후에 바이든 당선인이 얼마까지 추가 지원책을 제시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5차보다는 더 많을 것 같고요. 2021년 주식시장은 미국 부양책으로 화랑이 예상됩니다. 이에 반해 미국 달러 가치 하락과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해외 주식 투자에 간접적인 손실로 이어지지만 결국에는 장기로 테슬라 투자하는 것처럼 언젠간 달러 가치는 재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닐 듯 합니다. 대신에 달러가 싸졌기 때문에 테슬라를 추가 매수할 때는 좀 더 긍정적일 듯 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산타랠리에 들어갑니다. 산타랠리 이후에 역대 미국 주식시장 퍼포먼스를 보면 매우 좋습니다. 1969년에 S&P 500의 퍼포먼스를 보면 7일간의 거래량이 이 기간 동안 평균 1.3% 상승했고요. 미국 주식시장은 1950년 이래로 올해 11월에 가장 좋은 상승세를 이어가서 지난 금요일까지 S&P 500은 2.8% 상승했습니다. 테슬라 주식은 연말 부양책 호재로 인한 상승분에서 또 이번 주 거래일이 4일뿐이라는 점에서 S&P 조정의 여파가 확실히 작을 듯 합니다. 머스크의 천재성이 다시금 빛을 발하는데요. 연말에 유상증자와 S&P 편입으로 인해서 기업이 받는 데미지를 최소화했고요. 금융적인 리스크 제거하는 데는 정말 일가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9월에 편입이 되었다면 12월 같은 상승장은 기대
기대해보기 힘들 수도 있을 건데요. 유상증자 리스크가 있음에도 S&P 편입발로 인한 하락폭이 적었고, 이번에 편입 이후에도 산타랠리, FSD 발표, 4680 배터리로 인한 경쟁력 상승 언급, 1월 4일 판매량 급등, 연말 실적 발표까지 호재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S&P 조정으로 인한 변동성의 폭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머스크와 경영진의 판단이 딱 맞아 떨어졌지요. 조정이 언제 오느냐 하는 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그 조정의 스타팅 포인트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저 또한 장기로 투자하고 테슬라의 단기 가치 하락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면 요즘 같은 20대, 30대 주식 투자 경험이 적은 투자자들이 먹을 거 입을 거 아껴가면서 테슬라 주식을 샀는데 하락장에서 실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속된 행보장이나 하락장에서 90% 이상의 개미들이 투자에서 발을 빼고요. 실망감, 허탈감으로 주식을 완전히 접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성적인 수치와 경험적인 주가 무브먼트에 대해서 미리미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MDD, 맥시멈 드로우다운, 최대 낙폭이 언제 올까를 예측해서 장기로 투자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장기 투자 말로는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단기에 1년 넘게 주가 하락하거나 횡보한다면 20대, 30대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이죠. 애플, 엔비디아, 폭스바겐 여러 테슬라와 비교 가능한 기업들 중에 지금 글로벌 1등 주식인 아마존의 S&P 편입 이후의 퍼포먼스를 보겠습니다. 아마존이 테슬라와 유사하게 11월 18일에 편입했습니다. 당연히 2005년의 경제와 자본시장, IT 산업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확연히 다르지만 2016년까지 아마존의 주가가 최대 $300에 달했다는 점을 보면 이 기간 동안의 월간 주가 무브먼트가 테슬라 내년 주가 움직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될 듯 합니다. 당연히 변수는 많습니다. 아마존은 8월에 편입 발표 이후에 30%가량 올랐습니다. 편입 전까지 소폭 하락했다 해도 다시 반등했고 지속적으로 고변동성을 보이다가 편입 이후 급등 $50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이후 지금의 테슬라와 같이 산타랠리가 왔고 산타랠리는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단기간의 변동성을 확실히 줄여주는 모습이었고요. 그 당시에도 신규 전자상거래 기업이 S&P 편입으로 인해 얼마나 기대가 많았을지 예상되고요. 1월 말에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하락했고 1년간 흐지부지했지만 2006년 10월부터 주가 상승해서 다들 알듯이 지금 $3,200까지 왔습니다. 테슬라가 반드시 100% 아마존과 같은 행보를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전보다 투자할 만한 투자처도 줄었고 당시에는 닷컴 버블 후폭풍 등 아마존의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지요. 하지만 장기에 투자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조정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예방주사를 미리 받고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테슬라의 강점은 판매량, OS, OTA, FSD보다 혁신에 열광하는 테슬라 마니아 팬층에 있는 듯 합니다. 높아지는 부동산 가격, 적어지는 양질의 투자처 등 젊은 세대의 상대적 박탈감이 새로운 시대를 용도하는 테슬라의 팬층을 더욱더 강화시킨 듯 하고요. 주식시장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닌 오래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죠. 이제 테슬라의 실무시장과 현재 가장 큰 이슈를 보면 테슬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유럽 시장입니다. 유럽 시장에서 폭스바겐, 르노자동차, 현대 기아차의 저가 공세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1월 4일, 5일에 걸쳐서 발표될 테슬라 판매량 중에서도 유럽 판매량을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중국 판매는 잘 되고 있고 미국은 조금 떨어져도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은 아닙니다. 유럽 차들이 유럽을 평정하고 중국으로 넘어오는 게 가장 나쁜 시나리오입니다. 기가 베를린 벌목에 대한 유럽 환경단체들이 양소류 겨울잠을 이유로 테슬라를 고소했고 이전에 수도세 미납 문제와 보증금 문제까지 이런 정황을 살펴보면 유럽에서는 테슬라의 확장의 속도를 고의적으로 늦추고 있다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요. 유럽은 중국처럼 지분율 100% 인정 등 파격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유럽 시장 판매량은 지난해 대비해서 18% 감소했고요. 표를 보시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누적 동기 대비 37.2%, 7.6%, 52% 증가했지 나머지 지역에서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프랑스에서도 7.6%밖에 되지 않았죠. 하지만 10월 전월 대비해서는 독일에서 567%, 프랑스 586%, 이탈리아 575%가 폭증했는데요. 이 이유는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 물량이 예약 판매 실시되었다는 점입니다. 10월부터 6,900대 모델3를 수요해왔으니 부족한 물량을 채웠고요. 모델3
모델3 가격도 중국산은 미국산보다 하나로 2,000마력가량 저렴합니다. LFP 저가형 배터리로 원가를 낮췄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같은 조치도 사실상 단기간에 유럽 내 시장 점유율을 상승시킬 뿐입니다. 이전 테슬라 글로벌 해운량 분석에서도 봤듯이 폭스바겐 BMW도 중국에서 저가로 생산해서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테슬라하고 같은 배에 실어서 오죠. 11월 유럽 차량 판매 순위를 보면 1위가 폭스바겐 ID3 1475대, 2위가 르노조의 3, 4위가 현대기아차입니다. 이 기업들을 보면 일단 가격이 쌉니다. 모델3의 80% 수준의 가격이고요. 테슬라의 장기적인 유럽 점령 시나리오는 테슬라 4680 배터리에 있습니다. OTA나 FSD 완전 자율주행에 있지 않냐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테슬라가 잘하고 있는 건 맞지만 우리도 알듯이 1, 2년 단기간에 로보택시나 FSD가 상용화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자율주행에서 우수한 것 뿐이죠. 지난 배터리 데이 때도 발표했듯이 배터리 성능을 대폭 늘리겠다는 전략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것인데요. 12월 16일 머스크 트윗에서 언급한 것이 기가 베를린에서 4680 배터리를 사용할 것이고, 4680 배터리는 글로벌에서 가장 어드밴스된 셀을 사용하고 이상적인 디자인 혁신을 가져오는 페인트샷까지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4680 셀을 수입해다가 기가 베를린에서 생산되는 모델 Y에 처음으로 탑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그만큼 모스크도 1년에서 3년 FSD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테슬라의 핵심 경쟁력은 배터리 발전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2일에 또 뉴스 떴었죠. 테슬라 팀이 니켈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에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표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솔에서 밀고 있는 NAMA 배터리의 90%가 니켈입니다. 그에 반해 삼성 SDI 배터리를 보면 니켈이 88% 포함되어 있죠. 배터리 성능이 좋을수록 니켈이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원을 섭렵해 놓아야지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죠. 테슬라뿐만 아니라 LG 에솔, 중국 CATL 모두 인도네시아를 노리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 니켈이 가장 많습니다. 2019년에만 해도 80만 톤이 생산되었고, 배터리에서 80% 이상 차지하는 것이 니켈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광물이죠. 또 배터리 성능이 좋을수록 니켈의 비중이 계속해서 커집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뿐만 아니라 배터리에 필요한 망간, 코발트 모두 채광이 가능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놓쳐서는 안 되는 국가입니다. 대신 인도네시아 채광법이 좀 까다로운데요. 자국 배터리 산업 양상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내에 배터리 생산을 해서 완제품을 수출하게끔 법률을 정해 놓았습니다. 법률 내용을 보면 현지의 전기자동차 제조시설 구축 여부, 인니의 법규 준수 시설 구축, 인니 영토에서 운영 등. 일단 테슬라에게 문제가 없는 것은 인니 대통령 조코위가 테슬라에게 스페이스X 우주선 발사대를 적도 부근에 건설하기를 요청했고, 인니의 우주산업과도 상생이 가능할 듯합니다. 2021년부터 이미 모델3와 모델 Y에 신형 배터리가 탑재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효율도 올라가고 주행거리도 올라가면서 폭스바겐은 일본 차가 사용하는 중국산 CATL LFP 배터리와는 격차가 더욱 커질 듯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